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5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현재 주장단을 맡고 있는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의 주장 체제가 바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제가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안 나오는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엄청나게 자료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엔제 감독의 2년차 성적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지난 시즌보다 발전하고 있는 토트넘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엄청 재밌을 예정인데,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시청자분이 무려 74%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김민재 등 해외 축구 소식 가장 많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소식들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제 막 해외 축구 입문하신 초보자들을 위해서 축구 클럽의 주장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장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독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매번 새롭게 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잘했을 경우 선수단에 내에서 선수들의 위상 변화가 없을 경우 계속 주장단을 바꾸지 않고 연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수단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선수들이 각각 전 시즌도의 활약도 그리고 위상 변화에 따라서 주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주장을 바꾼 적이 있는 맨유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194cm, 몸무게 100kg의 피지컬 괴물로 느린 스피드로 수비 장면에서 빅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 해리 맥과이어는 맨유에서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맨유의 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과이어는 23-24 시즌을 앞두고 맨유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맥과이어의 주장 박탈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팀의 리더십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의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맥과이어의 스타일이 저의 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맥과이어의 주장직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유를 밝힌 테나흐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맨유의 팀 내에서 정확히 이름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선수들이 맥과이어 주장직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과이어의 사례를 봐도 주장직은 당연히 연임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즌 얼마나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었는지가 고려되어서 또 주장직을 연임할지 안 할지 판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24-25 시즌에도 주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데스 풋볼 TV를 통해서 전해진 인터뷰에서 브레논 존슨은 주장으로서 손흥민에 대해서 칭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소니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니는 또한 경기하는 방식에서도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소니의 커리어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에서 주장으로서 이야기하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저는 소니가 정말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극찬하는 브레논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채널 꾸준히 보시는 수준 높은 시청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잘하고 있다면서 손흥민은 잘 따르겠다고 말한 셉셉이도 있었고, 최근 저와 너무 닮아서 화면에 잡힐 때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잘생긴 베리발도 닥쳐이 병신. 손흥민을 주장으로서 경기장에서 저를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저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반했다고 말한 베리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단에게 숭배를 받고 있는 손흥민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주장에 연임하면서 캡틴 손흥민이 2년차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주장 메디슨은 어떨까요?
메디슨은 최근에 지난 시즌 영국 국적 선수라고 계속 높은 평점을 주면서 지켜줬던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가 유망주 선수들에게 패스 주지 않는다면서 경기를 망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베리발과 RP 디바인이 잘한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의 주전 경쟁이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디슨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엔제 감독의 선택이 되겠지만 메디슨은 부주장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의 성격을 보면 메디슨의 부주장 박탈은 메디슨에게도 토트넘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링으로 엄청 찾아보면서 메디슨의 성격을 파악해봤다고 할 수 있는데, 메디슨의 과거 인터뷰 등을 종합해보면 메디슨은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메디슨은 몇 차례 부진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디슨의 기질로 볼 때 메디슨에게 부주장직을 박탈해도 메디슨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폼이 떨어지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메디슨에게 부주장직 감투를 뺏으면서 메디슨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디슨에게도 토트넘에게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주장은 누구냐고요? 골드 기자는 비카리오에게 주장단이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카리오는 저는 이 선수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 시즌이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장단이 되고 싶어하는 비카리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가 메디슨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패스 안 하는 이상 행동에 메디슨에게 수위 높은 비난을 하면서 현재 다음 시즌 주장단으로는 주장 손흥민, 로메로 비카리오의 부주장단으로 구성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은 엔제 감독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이 어떤 선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엔제 감독의 2년차의 미친 성적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무리뉴 2년차라는 말이 있듯이 무리뉴 감독은 2년차에 성적이 좋았고 거의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엔제 감독은 어떨까요? 엔제 감독의 2년차 성적을 보면 97-98 시즌 사우스 멜버른에서 내셔널 사커리그 우승을 한 엔제 감독입니다. 그리고 10-11 시즌에 브리즈번 로어에서 리그 우승과 챔피언십 우승을 하면서 더블 우승을 달성했고 심지어 36경기 연속 무패 우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국가대표팀에서 2015년 2년차에 손흥민 선수의 한국을 꺾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 시즌에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리그 우승을 하면서 요코하마에게 15년 만에 리그 우승을 선물해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22-23 시즌 셀틱에서 우승컵을 3개 들면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엔제 감독도 감독 2년차에 우승컵을 항상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2년차에 접어든 엔제 감독의 훈련 방식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풋볼 런던에 의하면 셉세비와 우도기는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시작된 프리시즌 투어에서 토트넘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시즌의 훈련 세션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셉세비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전술적인 훈련이 주어지고 있다고 느꼈고, 우도기는 엔제 감독의 철학이 이제 선수단에게 깊이 각인되면서 훈련 세션 중에 더 많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엔제 감독은 지난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에는 우선 선수들에게 엔제 시스템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야 전술적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엔제 감독이 토트넘 2년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 엔제 감독은 저에게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적인 기반을 다졌고 올해는 그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선수단의 경쟁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작년에는 엔제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번 시즌에는 그런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볼 것입니다.
라면서 1년차의 엔제 시스템에 대한 기반이 다져졌고 2년차에는 더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엔제 감독의 놀라운 충격적인 2년차 소식과 그리고 전술적 훈련을 하면서 더 발전하고 있다는 토트넘 소식 어떠신가요? 이번 시즌 캡틴 손흥민의 2년차의 토트넘, 엔제 감독 2년차의 토트넘 기대가 되시나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힘나서 영상 더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